수능 감잡기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로 영어 신명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when we were infants, 우리가 유아기 시절에 we were tuned in, 우리는 tuned in 되어집니다. 그래서 tuning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뭐를 어디에다가 맞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tuning이 지금 비동사, 지금 수동태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맞춰진다 이런 얘기예요. to the signals 하니까 어떤 신호들에게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체로부터 맞춰지게 된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체로부터 어떤 신호에 우리는 맞춰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아기 시절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더라? told us,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것. when to eat and when to stop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 먹을지 그리고 언제 멈출지, 뭐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뭐 eating 이런 게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먹을지 그리고 언제 먹는 걸 멈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체로부터의 어떤 신호들에게 우리는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언제 먹고, 배고플 때 언제 먹고 하면 좀 이상하죠. 언제 배고플 때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좀 배가 부른다 싶으면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e had an instinctive, 오늘 발음이 좀 그러네요. instinctive awareness 합니다. 자, 여기서 instinctive 하는 말이 본능적인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는요 본능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ow much food, 얼마나 많은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고 배가 부르면 그만둬야 되는 이런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좀 이게 땡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인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As we grew older, 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러한 내적인 지혜는, 자, 그럼 이러한 내적인 지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먹고 언제 멈출지, 또는 뭐 어떤 음식을 먹을지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신체가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instinctive awareness가 지금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것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뭐 변형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순서 문제 변형도 일단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러한 내적인 지혜는요 became lost, 잃어져 버리게 된대요. in a bewildering host of outer voices 하니까 바깥에 있는 목소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숙주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숙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냥 뭐 흔히 말해서 그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어떤 정도의 어떤 외부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 틈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다시 또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How we should eat,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외부 목소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지혜가 잃어버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먹기 싫은데 왜 권위적인 어떤 사람이 먹으라 할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 고등학생들은 사실 이제 그 동아리 개념에서 선후배 개념이 되게 뭐 강하게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선배가 먹으라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진짜 못 먹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we received conflicting messages from our parents. 우리는요 대립되는 또는 상충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자, conflicting 별표 쳐주세요. 저거 어휘 변형도 조금 가능하니까. 상충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또래로부터,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연구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야채 많이 먹고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맛있는 것만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어떤 메시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친구들은 피자 먹으러 가자 간데 부모님은 채소 많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과학적인 연구는 뭐 시금치를 먹으면 뽀빠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뽀빠이가 되는 게 아니고 뽀빠이가 힘이 세진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요 created, 뭐를 만들어내더라? confusion을 만들어낸대요. 또 별표 쳐주세요. 혼란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반감이죠. aversions 하는 말이 반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혼란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뭐더라? have made us unable to just eat. 그러니까 단지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to eat just enough. 충분히 먹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to just eat 하고요. to eat 하고요. 지금 둘 다 병렬 구조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뒤에 나와 있는 거는요. 자, 만약 우리가요, are to return to a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음식과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잡혀져 있는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면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때 주어가 약간 뭐 사람 느낌 들어갔는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있잖아요. 요걸 우리 흔히 말하는 비투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문법 책에서는 뭐 예전, 가능, 의무, 의도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문법적인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애매해져요.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비투용법에 관련된 얘기는 옛날에 많이 나왔지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냐면은 우리가 이런 입장이 있는데 뭐 해야 할 입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한 건데 곧 할 거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뭐 want to eat 짬뽕 그러면은 뭐 짬뽕 먹기를 원한다 아직 안 먹은 거잖아요. 곧 먹을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요 돌아가기를 한다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돌아갈 예정이라면 어쨌든 돌아갈 거라면 알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돌아갈 거라면 it is essential 되답니다.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우리가요 learn to turn our awareness inward. 자 안쪽으로 우리의 인식을 돌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o hear again 다시 듣는 것이 또 필수적이에요.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인데 뭐를 우리의 신체가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시 듣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이 what은 어법 체크 좀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체가 지금 주어고요. is telling이 지금 동사고 us가 지금 간접 목적으로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말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뭐를 말한다 하는 말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what의 밑줄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what 대 선택형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동사 때문에? 이 tell이라는 동사 때문에. 알겠죠? tell은 전달 말을 할 때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말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일단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몸이 보낸 어떤 신호에 대한 중요성 이게 이 글의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어휘 변형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법 변형이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이 문제가 원래 무관한 문장 고르기였으니까 이제 그 요지 문제나 주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더라.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자, 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19th century. 자,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came along in the 어디 따라서 뒤따라서 오게 되어졌을 때 언제 19세기에 오게 되어졌을 때 painting was put in crisis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put 나오고 crisis 나오게 되면은 위기에 처해지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넣게 되면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이 처음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화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림은 당연히 시간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그려내고 시간도 걸리고 뭐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진은 딱 보면 찰칵 찍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뭐 공업 시대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왔으니까 와 이제 공업 큰일 났다 위험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진은요 assumed 이렇게 보여지는데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합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들을 did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화가들이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라고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구조 시작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it seemed라고 해놔 놓고 그 다음에 that을 쓰고 난 다음에 주어인 the photograph가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did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요거를 살짝 좀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 적어주세요. 서술형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the photograph 그 다음에 seemed
그 다음에 to 이거 바로 to로 갈게요. 왜냐면 seemed도 과거형이고 did도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seemed to do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짝 바꿨을 때는 이런 식의 예문도 보여질 수 있고 이걸 문장 전환해서 쓰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몇 화가들은요, made practical use of the invention, 그 발명품에 대한 실용적인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명품, 즉 사진기에 대한, 즉 사진술에 대한 그 실용적인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은 화가 입장에서도 일단 뭐예요? 아, 저거 새롭게 기술 나온 거니까 저걸 우리가 한번 이용해가지고 화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용적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볼게요. 요 자리는 일단 문장 삽입 예상으로 살짝 좀 잡을게요. 일단은요, 문장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자, well, 지금 여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합니다. 자,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Who used a photograph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 다음 여기 한 번 더 끊고요. 자,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용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이겠죠. 내 지금 후 해석 안 했어요. 뭐뭐 하는 명사 이거니까 사용했어요. 뭐를요? 사진을요. In place of 하면 뭐뭇을 대신하여. 뭘 대신하여? 모델이나 풍경을 대신하여 사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모델과 풍경이 뭐예요?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이런 모델이나 풍경을 대신하여 사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by and large 대체적으로 그 사진은요 was a challenge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페인팅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was 둘 다 나왔죠. 그래서 was 뭐였더라? One cause of paintings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to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20th century. 일단 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사진은요 하나의 그 그림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인데 이런 화가들의 뭐 하는 거? moving away 하는 거예요. moving away. 그럼 화가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뭐로부터? 직접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리프로덕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복제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 직접적인 표현과 복제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추상적인 다시 할게요. 20세기의 추상화에 대한 어떤 표현과 직접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복제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무빙이 지금 사실 오브에서 이렇게 꾸며져서 들어가는 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페인팅즈가 뭐냐면 소유격의 역할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브를요 that으로 바꿔버렸다면 페인팅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moving이 아니고요. 이게 과거형이니까 moved. 이런 식으로 that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변형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paintings moving은 지금 of 전치사에다가 동명사 들어갔고 얘는 지금 이 moving을 꾸며주는 소유격이자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바꿔버리게 되면 that으로 바꿨을 때 painting이 주어가 되고 moved가 동사가 되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 in the world. 자, 여기서 since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왜냐하면 그 콤마 뒤편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완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사진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대요. 뭐를요? representing things. 어떤 것들을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되어지는 대로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화가들은요 were free to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뒷라인이 되게 좀 깁니다. 어디까지 갔죠? 자, 화가들은요 were freed인데요. 그러니까 freed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뭐 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는데 자유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뭘 표현하는데도 자유로워졌대요. 지금 이 look하고 represent가 지금 둘 다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 하에 있는 대로 아시겠죠? 그들의 상상력 하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도 그 자유로웠대요. 그러면서 뭐 하면서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s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은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 볼륨이나 양이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어떤 configuration, 배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배치로 뭐를 했더라? 감정을 rendering, 표현하면서.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존재하는 대로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굿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가들은요 자유로웠대요. 뭐 하는데 어떤 사물들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물들을 잘 표현하는 것에 자유로웠대요. 그들의 상상력 하에서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그러면서 색깔이나 볼륨이나 선이나 아니면은 공간적인 어떤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잘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그 화가의 예술의 네이티브한 내면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 있는 존재하는 대로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진이란 것이 도입되게 되면서 마냥 화가들이 위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몇몇 화가들은 이걸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용거리들을 많이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관한 문장 고르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장 개수를 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기 5번은 이제 제일 끝에 나와야 돼요. 문장 삽입 문제라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내신 둘 다 잡기 가볼게요. 자, going to an event un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of interest can yield surprising result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문에 완전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가는 건데 unrelated한 행사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끊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당신의 특정한 분야나 아니면 영역 어디에 대한? 흥미에 대한.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흥미로운 어떤 분야나 흥미로운 영역에 관련이 되지 않는 행사에 가는 것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춤을 정말 좋아하고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한규석이가 국악박물관에 간다?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한국민속촌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결과를 이르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르다란 말은 산출하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you might get turned on to a subject you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게 조금 복잡한 구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get turned on 하니까 관심이 끌려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주제인데 여러분들을 흥미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주제예요. 자, 요거 되게 구조가 좀 복잡한 건데 얼추 봤을 땐 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된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know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왔네? 이건 무슨 구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관계사를 두 번 이제 연결해 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김주성이라고 딱 집어넣을게요. 김주성이라고 딱 집어넣고 내가 여기에다가 who I know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놔놓고 여기에다 내가 또 뭐를 집어넣냐면은 I know well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놔놓고 갑자기 또 뭘 얘기하냐면은 is interested in swimming 해봅시다. 그냥 swimming 이렇게 놔놓고 그 다음에 doesn't like 또 집어넣어요. doesn't like 이래 놔놓고 teaching 이래 볼게요. 그냥 가르치는 작업 자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뒤에 과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얘가 왠지 동사일 것 같잖아요. 김주성이는 수영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장에 얘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또 튀어나온 거. 얘는 지금 사실 이게 주어로 쓰인 게 아니고 얘는 목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목적으로 쓰인 건데 어쨌든 얘가 내가 잘 알고 있는 김주성인데 수영에 관심이 있는 김주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하는 거? 가르치는 걸 안 좋아한대. 이런 식이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이끌게 할 수 있는 그 주제에 여러분들은 빠져들 수 있다. 기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댈지도 모른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거 되게 구문상으로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 어순배열 문제로 나오게 되면 대땅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억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법 선택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요 자리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요 자리에다가 뭐를 내냐면은 일단 subject가 주제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뭐 which를 쓸 것이냐 뭐 in이치를 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interest가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in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없는 in 끄잡아 낼 필요는 전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요런 어법 문제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구조가 지금 전부 다 이 서브젝트를 꾸며주는 건데 하나는 지금 목적격이 생략된 거고 하나는 그럼 실제로 뭐가 된 거야?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선생님 주격관계대명사는 저기 뭐야 생략이 안 된다 아니에요? 비동사랑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법이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모든 문법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학교에서도 설명을 안 합니다. 즉 학교 문법에서 잘 거론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서는 봐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눈여겨서 좀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거에 기댈 것이고요. 그 다음에 you might be able to work this new knowledge into conversations with others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work 할 수 있을 것이다요. 이란 새로운 지식을요. 여기서 work란 말은 단순하게 일하다가 아니고 활용하다가 맞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타동사로 쓰였죠. 단순하게 일하다 했으면 그냥 자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서 이걸 활용할 것이다. 야, 내 있잖아. 진짜 있잖아. 춤하고 우리나라 춤 뭐 팝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한국 민속춤 가보니까 와 농악한 거 보니까 진짜 끝장나더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물론 그 듣는 놈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평생 만나지 마세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You might discover from an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여러분들은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 외부의 recreation 전문가로부터 뭔가를 발견할 건데 목적어가 뭐냐면 대시예요. 발견할 건데 뭐를 발견할 거다? You and your colleagues.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could benefit. 이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eam building retreat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팀워크 구축 훈련으로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시 하나 또 나왔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이제 연결해서 추론 가능해요. 자, an art exhibit might introduce you. 그러니까 한 예술 전시회가 여러분들을 도입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다가 to a new shade of red. 그러니까 새로운 빨간색의 색조로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색조가 어떤 거예요? That will make a bolder statement on your website.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뭔가 대담한 진술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빨간색의 새로운 색조를 접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결론 다시 나오죠. Participating in unrelated events opens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지 않은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이 opens. 동사 체크하세요. 이것도요. 주어 동사 수일치예요. 요거 두 개 가야 됩니다. ing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up to 어디로? New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하니까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부터 이끌게 할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일단 무조건 쉽게 나온다 하면은 요지 문제예요. 맞잖아요. 첫 문장 끝 문장에서 지금 다 나왔거든요. 알겠죠? 만약 이 문제가 정말 요지 문제 나오면 첫 문장 끝 문장만 보고 답 찾아. 그럼 끝이야. 알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 두 개 연결사. 저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그 뭐예요? 이 관계사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구분을 잘 지어주면은 좋겠더라. 그리고 이 work는 지금 타동사로 쓰였고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좀 끌게요. 그 다음에 수능 감잡기 13강 2번 볼게요. As a rule, 하나의 규칙으로서 미국인들은 favor, 이게 동사입니다. 선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요? 긍정적인
것을 선호한대요. 뭐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정치적 운동.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뭔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운동을 좋아하지. 전만 안 돼요, 전만 안 돼요, 전만 안 돼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이 투표자들은요, prefer 선호한답니다. 이러한 candidate 후보자를 선호하는데, who is in favor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좋아한대요. to another candidate 또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을 이제 조금 선호해주는 이러한 후보자를 지지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후보자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더라? 조금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One reason is that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투표자들은 종종 suspect 할지도 모른대요. 뭐를 suspect 하더라? 보통 우리가 suspect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의심하다인데 그럴 거라고 의심한다. 다른 말로 약간 믿는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자, 이 후보자들이 부정적인 후보자는 뭐라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여기 지금 동사 하나 더 추가됐다는 얘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후보자? 이런 부정적인 후보자는 has something to hide 뭔가 숨기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후보자는 is using negative politics 부정적인 정치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긍정적인 그 운동은요, 선거 운동은 tends to be stronger.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좀 더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successful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보다? 부정적인 이런 선거 운동보다. Because 왜 그러냐니? It is more effective.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t은 지금 이제 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아요. 자, 좀 더 효과적인데 to be 뭐가 되는 것이 for something that merely against something 어떤 것에 관해서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for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 for하고 against가 서로 지금 반대예요. 이게 약간 좀 찬성 또는 뭐 지지 이런 느낌의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보통은 프로젝트 한다 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란 말은 show랑 같은 뜻이에요. 보여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투사하다 보여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뭐를 보여주느냐 an image of success 성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신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optimism 그래서 낙관주의의 어떤 관점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 다시 말하자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elected officials 하니까 뭐 선거에 투표를 받은 즉 선출된 공무원이죠. 뭐 선출된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세 가지 특성이 바로 성공, 자신감, 그 다음에 낙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얘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전되고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사람들은요 have eaten 3 meals a day 하루에 3끼 식사를 먹어왔대요. 아침 식사, 아침에 브렉퍼스트, 그 다음에 점심 때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것이 as useful standard 뭔가 유용한 기준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종종 뭐를 하더라? 이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낸대요. 무슨 습관? Eating a small breakfast. 작은 아침 식사와 점심 그리고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먹는 이러한 습관들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점심 대충 먹고 저녁 많이 먹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this has a detrimental effect 합니다. 저 단어 별표 쳐주세요. detrimental 하는 단어. 이 단어가요 조금 어휘 철자로 바꿔가지고 determinant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단어는 해로운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해로운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효과를 가집니다. 어디에 있어서? 소화에 있어서 특히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그 소화기관이요
뭐가 되어질 때? 좀 더 sluggish 되어질 때. 그럼 여기서 sluggish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게으른 상태가 될 때라는 거예요. with age, 나이가 들면서. 근데 이게 함축적인 말로 얘기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게을러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 자체가 덜해진다 이런 얘기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천천히 움직이듯이 소화기관도 나이가 들면 천천히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저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럼 소화불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효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뭐를 의미하더라? 우리는요 have an inadequate supply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공급을 에너지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At the times of the day. 어떤 하루의 그 특정 시기인데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니 we are most active. 우리가 가장 활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활동적인 그 낮 시간 동안에 어떤 에너지 공급이 부적절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가요 오버로드 과다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의 끝자락에는요. 오버로드라는 얘기니까 칼로리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니까 we are winding dow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nding down 하는 말이 wind down 편히 쉰다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다운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prefer eating pattern. 그래서 선호하는 어떤 식습관은요. is a large breakfast. 그러니까 많은 아침, 그리고 충분한 점심, 그리고 비교적으로 작은 저녁 식사가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필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끼 먹는 거는 좋은데 지금 아침에 조금 먹고 점심에 조금 먹고 저녁에 많이 먹는 거는 소화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서 아침 충분히 먹고 점심도 충분히 먹고 저녁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6시 이후에는 뭐 안 먹는다 하는 거 그것만 잘 지켜도요 사람 살 금방 빠져요. 진짜.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 뚱뚱한 친구는 살이 빠지게 되고 마른 친구는 살이 쪄요. 왜? 균형 잡힌 식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뭐 건강 소대니 뭐 비만 소대니 캐서가지고 이제 거기에 뚱뚱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다 막 훈련시키고 이러는데 걔네들 무조건 체력 단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소 끝날 때쯤 되면 살이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살 빼고 싶습니까? 군대 가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헛소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서. 자, just imagine for a second now what can happen if your bad habits stress you out 합니다. 자, 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For a second, 얼마 동안, 지금요, 뭐를요? What can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아웃하게 한다면, 스트레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분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상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the perfect recipe for a negative feedback circle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의 어떤 순환에서의 하나의 조리법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기서 조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 서클의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r stress는요 triggers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 나쁜 습관은요 죄책감을 유발하게 되고 내적인 불안감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스트레스로 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시 그 습관 아까 얘기했던 이 bad habit를 유발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발생하게 되면 나쁜 습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But 그렇지만 now imagine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다른 얘기 나왔죠. What could happen if your habits are naturally stress relieving 합니다. 당신의 어떤 습관이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완화시켜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더라?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habits니까 운동, 습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ride you the gym 갑니다. 여러분들을 체육관으로 태워갈 것이고요. 체육관으로 태워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은 will help you 도와줄 거예요. 뭐 하도록? 긴장을 relieve하도록 완화시키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difference in impact o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차이는요. is mind-blowing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mind-blowing, 되게 놀랄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mind-blowing 하니까 마음이 막 부풀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건데 as 왜 그러냐니까 one, 이런 것들이 어떤 불특정한 어떤 것들이 puts you in a positive position, 긍정적인 입장으로 당신을 놓게 만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습관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하나의 습관이 당신을 긍정적인 그 위치에다가 놓는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뭐에도 불구하고 삶의 혹독한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despite 이것도 별표 치세요. 뒤에 전치사기 때문에 이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저 뭐라 하나 없죠. 주어 동사 없습니다. 자, while 반면에 또 다른 지속적인 것들은 threatens, 그러니까 그 위협을 주는데 뭐 하도록? drop 하도록 you into negative spiral,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뜨리도록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the other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습관 얘기하는 거고 이 one은 뭐예요? 긍정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땐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예요? 어떤 습관을 가졌을 때에 아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쌤처럼 열받으면요 농구공 들고 체육관 가가지고 공 던지는 거 그러면서 슛 감각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14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